독립기념관 출판부에서 2008년에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이해서 발간한 우리의 독립운동사 60권 속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편이 3편이 있습니다. 3권으로 책이 출판이 되었는데요. 거기 3권의 임시정부는 초기 상해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장정기,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중경안착기, 요 3권으로 임시정부에 대해서 25, 6년간의 세월, 긴 세월이니까요. 그 시기에 관한 임시정부 이야기가 3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책 상해편 임시정부에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임시정부의 국민회의, 국민대회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길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아쉬운 것은 국민대회가 왜 개최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느닷없이 창조파 이야기가 나오고요. 창조파에 대한 인물들이 쭉 열거가 되고, 개조파 이야기가 나오고, 개조파에 대한 인물들의 내용이 열거가 되고, 그리고 창조파와 개조파가 하염없이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창조파도 임정을 떠나게 되고 개조파도 임정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독립기념관에서 발간된 임시정부편 책을 읽으면서 당시에 들었던 어문 중에 하나가 국민대회는 도대체 왜 개최되게 되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요. 근래에 이제 이곳저곳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민대회를 개최를 제안한 사람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었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국민대회를 개최를 제안하게 된 계기는 바로 통합임시정부가 성립되면서 중요한 한 축을 맡았던 이동희가 모스크바 자금 해명 관계로 여타 임종 요인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동희 계열의 사회주의 계열이 임정을 떠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뭔가 임시정부의 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 바로 국민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국민대회에서 민족 지도자들이 두 파로 정확하게는 세 파인데요. 근데 중도파, 현상유지파라고 할 수 있는 부류는 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한 개조파, 임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미비한 점을 고쳐나가자라는 것이 이제 개조파의 주된 주장이었고요. 창조파는 임정은 생명을 다하고 존재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임정을 해체하고 새로이 독립운동단체를 만들어서 그 독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 창조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파와 개조파
중간에 있는 샌드위치 신세의 소수파가 있었는데요. 그 소수파가 바로 현상유지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임정은 어렵게 만들어진 임정은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현상유지파겠죠. 끝까지 해방의 그날까지 상해 임정을 지키셨던 백범 김구 선생이 바로 현상유지파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국민대회가 개최되던 그 시절에는 김구 선생과 현상유지파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해를 넘겨가면서 국민대회가 개최가 되었고요. 그 국민대회에서 개조파와 창조파가 합의점에 도달한 안건은 단 하나의 안건이고요. 여타 중요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창조파와 개조파가 의견을 달리했는데 단 한 가지 창조파와 개조파가 합의점에 도달한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탄핵.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리고 창조파와 개조파가 갈등만 일으키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국민대회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탄핵된 것만 알고 있을 텐데요. 그걸 보다 못한 당시 내무부장을 맡고 있었죠. 백범 김구 선생이 상해 임정 내에서 창조파, 개조파 모두가 이 상해 임정을 떠나라는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려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만 탄핵이 된 것이 아니고요. 창조파, 개조파가 모두 다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은 상해 임정에서 쫓겨나게 된 것으로 국민대회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임정은 이봉창 의사와 안중근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상해 사변 이후에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폭탄으로 척살하면서 독립운동이 상해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다시 활기를 띠기까지 긴 침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창조파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들이었을까? 흔히 이제 창조파는 무정부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근래에 이제 밝혀진 자료들에 의하면은 창조파는 사실상 소련 정부의 그 창조파의 배후에는 소련 정부가 있다라는 자료가 밝혀졌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이동희가 총리로 있을 당시에 상해로 보내진 모스크바 자금이 이동희가 상해 임정의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임정을 위해서 쓰여진 돈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모스크바 자금이 쓰여진 것이 바로 상해파와 창조파가 갈등에 갈등을 거듭하다가 결국 김구 선생에 의해서 상해에서 임정에서 강제 퇴거를 당하는 바로 그 문제의 국민회의, 해를 넘기면서 국민회의가 수많은 그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서 해를 넘겨가면서
열린 그 엄청난 경비, 그 경비를 충당하는데 바로 모스크바 자금의 일부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당시 소련 정부와 그 상해 임정을 소련의 공산주의 영향권 하에 두고자 하는 소련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문제 많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모스크바 자금에 대해서 소상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